문강산이 내려다보이는 경치 좋은 강원도 최상급 리조트. 유리로 된 웅장한 로비에는 산의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듯한 공간이죠. 이곳에서 70대의 노인 박한국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박한국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에 취해 있을 시간, 그는 이미 리조트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로비 바닥을 쓸고 객실 정리를 돕고 화장실 청소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죠. 아이고 할아버지, 그 나이에 쉬지 않고 뭐하러 이렇게 일해요? 젊은 청소 담당 직원 민수가 물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박한국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게으름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게 싫었던 걸까요? 박한국은 대답 대신 그저 빙그레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주름진 얼굴에 더 깊은 선을 그렸지만 눈은 반짝였어요.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듯한 눈빛이었죠. 이런 곳에서 일하면 뭐해? 평생 남의 쓰레기나 줍고 살겠지. 이번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25살의 지수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말은 박한국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 경멸의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리조트의 직원들은 대부분 젊고 활기찼어요. 그들에게 박한국은 그저 늙은 청소부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이토록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죠. 이 리조트엔 재벌들도 오고 귀족들도 오는데 할아버지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앞에 나서면 리조트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리조트 지배인 김정우의 말은 직접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박한국이 로비에서 쓰레기를 줍던 그 순간 마침 VIP 고객이 들어오자 김정우는 서둘러 그를 뒤편으로 밀어냈어요. 마치 보이지 않아야 할 존재처럼 말이죠. 박한국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굽은 등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청소 도구를 다루는 솜씨는 정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박한국은 리조트 뒤편에 있는 직원 숙소로 돌아갔어요. 작은 방 하나가 그의 전부였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그와 여러 외국인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박한국은 오늘도 별탈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그의 미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리조트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귀족 가문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특히 김정우 지배인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죠.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번 방문은 우리 리조트의 명성이 걸린 일이에요. 그 와중에 박한국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 리조트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했죠.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은 리조트 어디에나 닿아 있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청소부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박한국.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그의 과거가 곧 모두의 앞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로비는 영국에서 온 귀족 가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곳곳에 놓인 꽃 장식과 특별히 준비된 웰컴 티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로드 윌리엄 버밍햄 경이 오시면 절대 실수하지 말아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 중 하나라고 하니 예의를 갖추도록 합시다. 김정우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는 박한국이 조용히 유리창을 닫고 있었죠. 김정우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박 씨, 귀빈들이 오실 시간이니 잠시 뒤로 물러나 계세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청소하는 모습은 좀
말끝을 흐리며 김정우는 손짓으로 박한국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지시했어요. 박한국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들고 움직이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레이디즈 언드 젠털루민 로드 윌리엄 버밍햄 매츠 어라이브드. 프론트 데스크에서 영어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조트의 대형 유리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백발의 신사가 들어왔어요. 은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경로드 윌리엄 버밍햄의 등장에 리조트 직원들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윌리엄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박한국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윌리엄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마이 가드, 이즈 댓, 커널 파크. 윌리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한국을 향해 걸어갔어요. 리조트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윌리엄은 박한국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는 군인처럼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동이 담겨 있었죠. It is a great honor to see you again, sir. 영국 귀족이 한국의 노인 청소부에게 경례를 올리는 광경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특히 김정우 지배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랜만이군요, 윌리엄. 박한국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다른 힘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권위가 잠시 드러난 듯 했죠. 윌리엄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요. 마지막으로 뵌 지 50년도 더 지났을 텐데.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한국에게로 쏠렸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노인에게 영국 귀족이 직접 경례를 올리고 존경을 표하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서로 아는 사이신가요?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놀란 표정으로 김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아는 사이라고요? 이분은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분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영국군을 지휘하고 수많은 병사를 구한 전설적인 지휘관이십니다. 당신들은 정말 모르십니까?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민수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무시하고 깔보았던 노인이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었던 걸까요? 이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윌리엄은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박한국 대령은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우리 영국군 병사들을 구해내셨죠.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한국의 과거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편 박한국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로비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방금 도착한 다른 영국 귀족들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한국을 향한 시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박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리조트에서의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박한국과 윌리엄 경의 만남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저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대접을? 방금 영국 귀족이 경례까지 했잖아.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있는 거야. 김정우 지배인은 급히 윌리엄 경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색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환영합니다. 경 버밍햄님. 저희 리조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윌리엄 경은 여전히 박한국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박 대령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영국군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십니다. 그의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윌리엄 경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70년대 초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저는 젊은 소위로 영국군 제1대대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적의 매복에 걸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윌리엄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박 대령은 한국군 특수부대를 이끌고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적진을 뚫고 들어와 불가능해 보이는 탈출로를 만들어냈죠. 그분의 전략적 판단력과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당신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임무 이상이었어요.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가며 우리를 구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당신에게 기사 자귀를 수여한 이유가 있죠. 기사 자귀요? 김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윌리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대령은 영국에서 서파크로 불리는 기사입니다. 영국 여왕으로부터 직접 기사 자귀를 받으신 거죠. 이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평소 박한국을 무시하던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했죠. 한편 박한국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는 청소 도구를 든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윌리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저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과거와 업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 윌리엄을 따라온 다른 영국 귀족들도 박한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당신 덕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항상 한국군 박 대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들 모두가 박한국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이제 로비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평범한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노인이 갑자기 귀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김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경 버밍햄님과 일행분들 준비된 객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 대령님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박한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이 있으니 여러분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윌리엄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부탁입니다, 박 대령님. 오늘 저녁 식사만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은희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한국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함께 하지요. 윌리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박한국을 향해 경례를 올렸어요. 이번에는 주변의 모든 영국인들도 함께 경례를 올렸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리조트 직원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평소 박한국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김정우 지배인은 상황이 진정되자 박한국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 대령님, 왜 이제껏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알았더라면. 박한국은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과거나 지위가 현재의 저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의 말에 김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어쩌면 박한국의 말이 그의 인생관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윌리엄 일행이 객실로 안내되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한국을 향했고 그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리조트 직원 휴게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했어요. 박한국과 영국 귀족의 만남 이후 모든 직원들이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박한국을 무시했던 이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믿을 수 없어. 우리가 항상 청소부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실은 영국에서 기사 자귀를 받은 전쟁 영웅이었다니.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지수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네.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그때 김정우 지배인이 휴게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당혹스러웠지만 뭔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박한국 대령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경 버밍햄과 그의 일행이 박 대령님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우리의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박한국은 자신의 작은 숙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여러 외국인 군인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윌리엄의 모습도 있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박한국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옛 추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그는 28살의 젊은 대위였어요. 전략적 사고와 뛰어난 지휘력으로 빠르게 승진했고 40살이 되기 전에 대령 계급에 올랐죠.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박한국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문을 열자 윌리엄이 서 있었어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박 대령님,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5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놀랍군요.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박한국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저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의 살상과 전투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기로 했죠. 윌리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청소부로? 당신은 영국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박한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복잡한 삶보다 단순한 삶을 원했습니다. 청소는 제게 명상과 같아요. 매일 아침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을 볼 때면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윌리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항상 존경했습니다. 당신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 겸손함까지도요.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전쟁 시절에 힘들었던 순간들, 함께 싸웠던 전우들, 그리고 그 이후 각자의 삶에 대해서요. 오늘 저녁 식사에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윌리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 아들과 손자들에게 진정한 영웅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한국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이야기는 사양하겠어요. 윌리엄이 떠난 후 박한국은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훈장 하나를 꺼냈어요. 영국 여왕이 직접 수여한 기사 자귀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훈장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조트의 최고급 레스토랑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최고의 요리사들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서빙 스태프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죠.
오늘은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김정우가 직원들에게 당부했어요. 특별히 박 대령님 자리는 윌리엄 경의 바로 옆에 준비해 주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가운데 박한국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위험 있는 군 지휘관의 모습이었죠. 이제 과거로 잠시 돌아갈 시간이군. 박한국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가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리조트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존경과 외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정우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박 대령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경 버밍엄 일행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한국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윌리엄을 비롯한 모든 영국 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다시 한번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오늘 저녁 이 리조트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에는 윌리엄 경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박한국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코스 요리가 차례로 올라오고 있었죠. 박 대령님, 제 아들 찰스와 손자 에드워드를 소개합니다. 윌리엄이 옆에 앉은 젊은 남성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찰스와 에드워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박한국에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장교가 있다고요.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윌리엄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박 대령의 겸손함은 언제나 그대로군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휘력이 없었다면 저는 물론이고 우리 부대원 상당수가 그날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요. 테이블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한국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공적을 기리는 순간이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윌리엄은 젊은 가족들에게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겨울 우리 부대는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매복에 걸렸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탈출구는 없었어요. 통신도 두절된 상태였죠.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때 박 대령이 이끄는 한국군 특수부대가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적진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탈출 경로를 만들어 주었어요. 박한국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박 대령의 결단력이었습니다. 윌리엄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를 구출한 후 후퇴하던 중 적의 대규모 병력과 마주쳤을 때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한국의 표정이 잠시 긴장되었어요. 그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이 직접 적을 유인하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그들의 주의를 끌 테니 당신들은 부상자들을 데리고 저 고개를 넘어가라고 말했죠.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에드워드의 눈은 더욱 커졌어요.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망설임 없이 행동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적군을 상대로 홀로 싸우며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준 거죠. 윌리엄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이런 용기와 희생정신은 우리 영국군 수뇌부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왕 폐하께서 직접 그에게 기사 자귀를 수여하신 거예요. 이 말에 테이블 주변에서 서빙을 하던 리조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평소 박한국을 무시했던 민수와 지수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박 대령은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윌리엄이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한국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제 청소부일 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군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윌리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삶을 선택하든 항상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직업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이 말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에드워드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박 대령님처럼 되고 싶어요. 직업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요. 그의 말에 박한국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이, 명예와 훈장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나오는 법이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윌리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엄숙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 주변에 있던 다른 영국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한국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분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리조트의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은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김정우 지배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박한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경례에 답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벗어던진 군복이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여전히 군인의 위엄과 품격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의 존경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 남겨두고 오늘의 만남을 즐기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청소부 할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박한국은 윌리엄과 함께 리조트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노인은 오랜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윌리엄이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합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그의 대답에 윌리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알려주세요. 영국에서는 항상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박한국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리조트에는 이미 그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조트는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박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몇 손님들도 그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어제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리조트 전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죠. 박 대령님이 오늘도 청소하러 나오실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제 그분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일상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셨어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죠. 예상대로 아침 5시 박한국은 평소와 같이 청소 도구를 들고 리조트 로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무시와 조롱 대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대령님. 민수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은 그를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고 박한국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한 듯 했어요. 오전 중에 김정우 지배인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정우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박 대령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한국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자신이 본 대로 저를 대했을 뿐이죠. 김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조트 사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배경을 알게 되시고 매우 놀라셨어요. 앞으로 더 나은 대우와 지위를 제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박한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 대령님, 당신의 경험과 배경을 생각하면 청소부 일은 너무. 박한국은 김정우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김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청소부로 살기를 선택한 걸까요? 박한국이 사무실을 나온 후 로비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윌리엄과 그의 가족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한국을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윌리엄이 말했어요. 오랜만에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는 박한국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영국에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 집에 머무르세요. 환영합니다. 윌리엄이 말했죠. 박한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겠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오랜 친구요. 윌리엄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한국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도 따라 경례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It has been the greatest honor of my life to serve with you. 윌리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리엄 일행이 떠난 후 박한국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했고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점심시간, 박한국은 평소처럼 직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와 지수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박 대령님, 저희와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직원들이 그의 테이블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박한국이 그들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당신 같은 분이 청소부로. 박한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이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죠. 저는 전쟁 후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과 파괴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남은 삶은 단순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했죠. 그의 말에 직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존경의 빛이 서서히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한국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청소는 제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더러워진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 때 저는 작은 평화를 느껴요. 마치 세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정화시키는 것처럼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한국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서로를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한국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리조트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많은 직원들이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간혹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어요. 오후가 되자 리조트 사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장은 박한국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박 대령님, 정말 영광입니다. 사장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왜 이제껏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한국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박한국에게 더 나은 대우와 지위를 제안했지만 박한국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장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당신을 제대로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계속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박한국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있어 감정적으로 힘든 날이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박한국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박한국은 깊은 숨을 내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오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었죠. 이른 아침 리조트는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지만 박한국은 이미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가 로비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김정우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우의 표정은 전날과는 다른 진정한 존경심이 엿보였죠. 박 대령님,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시다니 도와드릴까요?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내 일상이니까요. 김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께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워서요. 박한국은 청소를 멈추고 김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과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하지만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으셨나요? 김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한국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 가치는 과거의 업적이나 남들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최선을 다하는 삶 자체에서 오는 거죠. 그의 말에 김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한국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고 김정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점차 리조트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손님들도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한국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오전 회의 시간, 김정우는 모든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틀 전부터 리조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한국 대령님의 진정한 정체가 밝혀진 이후로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우는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 박 대령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평소 박한국을 무시했던 직원들의 표정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직위나 배경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박 대령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그분의 과거 영웅담이 아니라 매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정신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리조트의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박한국이 수영장 주변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윌리엄 경과의 만남 이야기가 리조트 손님들 사이에도 퍼진 모양이었죠. 혹시 영국 귀족들이 경례했던 그분이신가요? 한 손님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한국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만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사진 한 장만 함께 찍어도 될까요? 다른 손님이 요청했습니다. 박한국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어요. 그는 청소 도구를 잠시 내려놓고 손님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다가와 박한국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했지만 박한국은 모든 이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히 대답하고 대신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날 저녁 리조트 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한국을 로비의 조용한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박 대령님, 왜 이제껏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이런 일을? 박한국은 사장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사장은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대요. 당신은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박한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 파괴, 그리고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들까지요. 전쟁이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그런 기억들에 둘러싸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하며 매일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요. 그래서 모든 은장과 자기를 뒤로하고 새 출발을 했죠. 박한국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청소는 제게 치유와 같았어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제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장은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든 말씀해 주세요. 박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날 무렵 리조트 로비에는 여러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박한국이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령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너무 무시했어요.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박한국은 민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젊은이.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 말에 박한국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라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에 민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깨달음의 빛이 어렸어요. 박한국은 그날 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의 과거가 드러난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그의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죠. 아침 햇살이 리조트의 크고 작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한국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에 일어나 청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가벼움이 그리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더해져 있었죠.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박한국을 발견하자마자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령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한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박 씨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저는 여전히 그저 청소부니까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 직원이 말했죠. 박한국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청소 도구를 들고 같은 구역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김정우 지배인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박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리조트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모든 일에 가치와 존엄이 있다는 주제로요. 박한국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은 김정우가 조금 망설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박 씨께서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연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박한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과거와 경험을 나누는 것을 꺼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후가 되자 리조트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윌리엄 경이 떠난 후에도 그와 박한국의 만남 이야기는 계속해서 손님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어요. 몇몇 손님들은 박한국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박한국은 점차 적응해 갔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청소부로서의 일상을 계속했어요. 저녁 무렵 직원 식당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박한국을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한 것이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박한국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정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박 씨, 당신에게 우리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박한국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요. 박한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단순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청소부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죠. 매일 아침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 그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박한국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의 인정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통해 세상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의 눈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청소를 할 겁니다. 박한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니까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한 직원이 조용히 박한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일하는 23살의 영수였어요. 박 씨, 사실 제가 이 일을 너무 하기 싫었어요. 부모님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싶어요. 박한국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에요, 젊은이. 다음 날부터 리조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업무에 더 많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박한국은 여전히 청소부로 일했지만 이제는 많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 그는 멘토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박한국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리조트에서는 모든 일의 가치와 존엄이 있다는 주제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한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자부심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예요. 청소부든 사장이든 모든 직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리조트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호텔과 리조트의 직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박한국의 이야기는 점차 지역 사회에 퍼져나갔고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한국 자신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리조트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저 청소부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박한국 대령이자 삶의 지혜를 나누는 멘토이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자 박한국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라면 그걸로 충분해. 그는 여전히 청소도구를 들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한국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리조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이에게 진정한 가치와 존엄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이었죠. 그리고 매일 아침 박한국이 리조트 로비를 청소할 때마다 직원들은 이제 그의 모습에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과 겸손함의 본보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례의 의미였어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 내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